원장님, 눈코 수술을 메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. 환자분들께서 반복적인 질문도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? 거의 항상 반복적인 질문을 받죠. 일단 저희 병원이 눈코 수술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이 눈코성에 관련된 댓글들만 달아주시거든요.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들 보시는 질문을 뽑아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제 수술을 해보면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은 아무래도 상담 받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루키짱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. 원장님, 수술을 다 하긴 할 건데 눈코 수술 중에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? 또 원장님도 한 분께 받는 게 좋은가요? 나눠서 받는 게 좋은가요? 네, 이것도 간혹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.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자연유착이라든지 간단한 눈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, 중학생인 경우는 다소 얼굴이 다, 특히 중안면부는 다 성장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나이에 좀 제한이 있고, 특별히 이제 다 성장이 끝난 후에 눈코 수술을 중에서 뭐 내가 딱 이번에 하나만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이걸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는 특별히 이제 순위는 없습니다만 미간 사이가 좀 가까우면서 콧대가 낮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좀 코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눈수술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. 그게 이제 딱 코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.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뭐 전후 관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미간이 가까운데 콧대가 특히 또 낮은 경우,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피부가 좀 늘어나긴 해요, 코수술을 하고.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얼굴 조화에 따라서 이제 물론 원장님들이 디자인을 잘 하시겠지만, 그런 경우는 저는 약간 콧대 욕심을 버리고 콧대를 살짝 높이면서 이제 코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,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적절하게 뭐 앞트임 방향을 위쪽으로만 한다든지,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트임은 하지 않는다든지,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의 플랜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코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한 원장님에게 하거나 이제 뭐 다른 원장님이 하거나, 그것도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. 이제 원장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눈 스타일과 코 스타일이 다르고, 한 병원에서도 이제 원장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, 특히 뭐 후기 같은 걸 보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뭐 동시에 눈코를 같이 진행을 하실 거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한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 이유는 뭐 물론 한 원장님이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, 원장님이 나누어지더라도 같은 병원에서 진행할 경우는 경과를 보거나 아니면 수술 전 디자인을 할 때 아무래도 뭐 같이 이제 뭐 협진을 한다든지 라인의 높낮이 같은 것을 조절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상담이라든지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두 번째는 이아이야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. 원장님, 어떻게 수술해야 조화로울 수 있는 건가요? 연예인들만 봐도 눈이나 코가 자연스럽거나 화려한 어떤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조화롭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네, 이게 이제 제가 상담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예요.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화려하게 해주세요, 자연스럽게 해주세요, 그냥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, 사실 조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눈이 되게 작으시고 코가 되게 긴 화살코를 가지고 계세요.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? 그분을 예를 들어서 코를 화려하게 수술하게 되면은 코는 더 길어 보이고 더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간 남상이라든지 노안의 느낌을 잡기가 좀 어렵겠죠. 그래서 코가 길고 큰 사람이고 눈이 작다, 이렇게 될 경우는 그 사람은 눈은 큰 쪽으로 가고 코는 작은 쪽으로 가야지 조화롭게 가겠죠.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내원을 하셨는데 눈이 돌출형의 눈이고 코는 되게 작아요. 그런 경우는 코를 화려하게 수술하고, 그 다음에 돌출형의 눈이기 때문에 라인은 거의 속선에 가깝게 얇게 잡아야지 자연스럽고 시원한 눈이 나오겠죠. 네,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제 눈 상담할 때는 이 뾰족한 이제 픽을 사용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코 상담할 때는 면봉을 사용해서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는데요. 그러니까 뭐 몇 미리로 하실 건가요?
그다음에 뭐 코도 실리콘 몇 미리로 넣으실 건가요? 이것보다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눈, 코 모두 다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면은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성형이, 그러니까 잘된 성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걸 이제 잡아보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잡아주는 라인이 좀 더 이상적인 경우가 많겠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출형인 경우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생각보다 근데 돌출형인 경우는 또 얇게 잡아도 눈이 화려하게 나오거든요.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코 같은 경우도 이 면봉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이제 콧구멍을 이제 앞쪽으로 당겨서 이제 흔히들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신 용어인데 그 비순각을 저는 많이 이제 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코 수술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얼굴 전체적인 비율을 바꾸는 아주 큰 수술이고 얼굴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작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면봉으로 콧구멍을 이제 앞쪽으로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코끝을 이제 약간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내릴지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구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환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정도의 비순각이 되고 코가 이런 느낌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고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저는 그 부자연스럽게 막 코도 앞쪽으로 막 너무 잡아당겨서 무슨 뾰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코라든지 눈도 이제 쌍꺼풀을 너무 높게 고정하거나 그래서 깊고 막 찝힌 그리고 약간 그 안검 외방까지 발생한 뒤집힌 눈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있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비율이 나오는 그런 눈코가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조화로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화려함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. 자연스러움을 근데 지키면서도 수술 전후가 너무 차이가 없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적당한 화려함과 예쁜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러울 때 가장 잘된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. 네, 세 번째는 귤차 맛있어 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. 원장님